60대 이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60대는 은퇴 후에 새로운 시작이자 경제적으로 가장 신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많아지고 경제적인 자유가 곧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죠. 오늘은 60대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30년이 편안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째, 기본 생활비는 충분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매달 생활비는 꾸준히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부부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쓰고 산다고 가정하면 30년 동안 필요한 돈이 9억 원인데 문제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돈만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집에 보수 공사가 필요하거나 가족 행사나 경조사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물가도 올라서 실제로 필요한 돈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젊을 때부터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을 꾸준히 준비하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생활비를 예측할 때는 단순히 현재 지출만 계산하지 말고 인플레이션과 예기치 않은 지출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미리 노후 예산을 짜고 어떤 돈을 어디서 충당할지 계획을 세워두면 불안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는 예상보다 많이 든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생각보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한번 받으려면 몇백만 원이 그냥 나가고 백내장 수술이나 관절 치료 같은 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암이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병원비 외에도 간병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에게도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이나 장기 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또 건강관리를 잘해서 의료비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예방에 신경 쓰고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결국 가장 큰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비도 만만치 않다. 60대 이후에는 주거 형태에 따라 지출이 크게 달라집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지붕 공사나 수도 배관 교체 같은 건 몇백만 원씩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주거비가 나가야 해서 연금만으로 생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요양원이 필요해지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필요하고 시설의 수준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노후에 적합한 주거 형태를 미리 고민하고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가주택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주택 수리비를 미리 준비해두고 주택연금처럼 집을 활용한 금융상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와 동거할 계획이 있는지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여행이나 취미생활도 돈이 든다. 퇴직 후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해외여행 한 번만 가도 몇백만 원은 금방 들어가고 국내 여행도 교통비나 숙박비 등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골프나 낚시 같은 취미를 즐기려면 장비나 이용료가 꾸준히 들어가고 그림 그리기나 음악 활동을 하더라도 학원비나 재료비가 들기 마련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닐 계획이라면 여행비를 따로 저축해 두는 것도 방법이고 취미생활을 비용이 적게 드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강좌를 활용하면 취미 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 지원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가 독립했다고 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자금을 지원하거나 손주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녀가 30대에서 40대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예상보다 오랜 기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자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두고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희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예기치 않은 사고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사고로 인해 큰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 집이 피해를 입거나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자녀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활용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할 수 있다. 퇴직 후 수입이 완전히 끊기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없어진 상태에서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은퇴하면 무기력함을 느끼고 삶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배당금 같은 투자 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나 컨설팅, 강의 활동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민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돈으로 충분해 보여도 20년이나 3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현재 5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도 20년 후에는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이나 저축을 해둔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부족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주나 채권, 부동산 같은 장기적인 투자처를 활용하고 지나치게 현금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상속과 유산 계획도 필요하다. 노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족에게 남길 것인지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고, 유산 분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재산이 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상속세 절감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신탁이나 유언장을 활용해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돈만 있다고 노후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맺었던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회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면 만족감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동창회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에 30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은퇴 후에는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여행 및 취미생활, 자녀 지원 비용까지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하며 은퇴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상속과 유산 계획을 세워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회적 활동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